안녕하세요. 대치영성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능률김 영어 4과 이제 문법 정리 강의를 좀 볼 건데요. 본문 바로 다음 장에 grammar라는 파트를 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첫 번째로 할 얘기가 관계 부사입니다. 요런 거 읽어볼 필요 없이 바로 문제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지금 1번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어순을 좀 배열해 보세요 라고 해놓은 건데 1번 해석부터 볼까요? 당신이 속상해하는 이유, 요만큼을 우리가 쓰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논쟁을 했던 그날. 3번, 그 집이 서 있던 그 장소. 얘를 조금 자세히 분석을 해보자면 당신이 속상해하는, 니은이 붙었다는 건 수식이죠. 명사가 이유. 우리가 그 논쟁을 했던 그날이 명사. 그 집이 서 있던 그 장소. 요렇게 수식하죠. 그 장소가 명사. 관계부사라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방법, 이유, 시간, 장소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앞에 있고요. 그 뒤에서 관계부사가 완전절을 이끌어서 이만큼이 앞 내용을 꾸밉니다. 방법, 이유, 시간, 장소의 명사라는 건 대표적으로 방법, the way가 있을 수 있고요. 이유는 the reason, 시간은 the time 혹은 the day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장소는 the place 혹은 실질적인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자, 요런 게 앞에 선행사처럼 존재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면 the way, 그럼 그거와 똑같은 뜻 how, 이유면 why,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렇게 네 가지 관계부사가 자기랑 어울리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 뒤에는 항시 완전절이 뜬다는 거. 요게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관계 대명사 who나 whom이나 which 요런 것들과 구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얘네들은 뒤에 항상 불완전 구조가, 명사가 하나 모자른 불완전 구조가 뜬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요것도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 모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꿨어도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앞에 있는 게 결국 사람은 아니죠.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 명사를 which로 받은 후에 예를 들어 how라면 for which, 그 방식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장소라면 in which, 그 장소에서. 요걸 where로.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이 뒤에는 또 완전 구조가 뜨겠죠. 요거 하나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당신이 속상해하는 이유, 일단 뭐부터 써야 돼요? 이유라는 명사부터 써야 되겠죠. 얘가 1번이죠. 그 뒤에다가 관계 부사 붙여야죠. 이유니까 why. 그 다음에는 명동명, 어순 그대로 완전절을 쓰시면 돼요. 당신이 속상해한다 라는 문장을 쓰면 되죠. 당신이 입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식의 순서대로 쓸 수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요. 그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 날이죠. 이게 선행사고요. 선행사가 시간의 개념이니까 그 뒤에다가 how, why, when, where 중에 when. 그리고서 완전문. 자, 우리는 뭐 했습니까? 가졌습니다. 그 논쟁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일 수 있겠죠. 자, 3번이요. I pointed to. 나는 가리켰습니다. 어디를요? 선행사
장소를요. 장소의 개념이니까 그 뒤에다가 관계부사 where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완전문이요.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대요. 집이 used to stand 까지 순서대로 써주시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밑에 보시면 관계부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일단 핵심은 요렇고요. 핵심에 따라서 여기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서 볼게요. 자, A번 장소 선행사. 그럼 뭐 쓴다고요? where. 자, 관계부사 where 쓸 수 있죠? 그 다음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 그 장소에서 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둘 중에 뭘 쓰던 뒷구조가 완전절인 건 똑같겠죠. 예를 들어 1번에 the house, 집이라는 장소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내가 자란 그 집, where 이라는 관계부사로 썼습니다. 얘는 당연히 두 단어, 그 집에서 라고 나눠 쓸 수 있고요. 뒷구조 달라질 거 없죠. 똑같이 선행사를 수식하죠. 뭐 2번까지는 오늘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이번엔 선행사가 시간이래요. 관계부사 when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그때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둘 다 뒤에는 완전절의 구조가 뜬다는 거. 그리고 관계부사를 편하게 that으로 쓰기도 합니다. 즉 얘 또한 같은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보시면 the day, 그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뒤에 관계부사 when과 함께 시작을 해봤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명동명 다 있죠. 위에를 차라리 먼저 볼까요? 자, do you remember the day? 너는 그날을 기억하니? 우리는 planted, 심었어. trees, 나무를 then, 그때에 심었어. on the day, 그날에 심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then, 그때에 라는 건 결국 그날에 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시간의 부사, when의 개념이죠. 반면에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전명구. 그럼 얘는 on 하고 사물, 위치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요 관계 부사나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절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사는 접속사니까요. 자, the day 선행사, 관계부사 편하게 that으로 쓸 수 있고요. 역시 생략 가능하며 뒤에는 똑같이 완전절 떴죠. 역시 선행사, 그 뒤에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쓸 수 있고요. 뒤에는 똑같이 완전절 떴죠. 관계부사 when 혹은 편하게 쓴 that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디테일하게 썼을 때는 생략하지 않죠. 역시 뭐 계속적 용법은 오늘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번엔 선행사가 이유일 때, 자, 요럴 때 why 쓸 수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why라는 관계부사를 편하게 that으로 쓰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뒤에는 완전절이 뜨겠죠. 자, the reason 선행사 뒤에다가 why, that 혹은 두 단어로 쓴 for which 다 가능하고요. 이만큼이 두 번째 동사 나오기 전까지 수식하는 완전절의 구조죠.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가 왜 파티에 오지 않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다. 자, 마지막 방법. 선행사가 방법, the way 같은 것일 경우에 how나 that이나 in which 이런 것들 쓸 수 있대요. 뭐 네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엔 완전절을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마지막 얘기예요. 자,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낼 때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선행사 the way만 쓰시던지 아니면 관계부사 how만 쓰시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Please show me the way. 나한테 방법을 보여주세요. You make kites in the way. 당신이 그 방식대로 연을 만든 바로 그 방법을 보여주세요. 지금 겹치는 부분이 the way와 in the way죠. 자, 선행사를 the way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how는 쓰지 마시고요. how를 편하게 쓰는 that은 가능해요. 물론 생략도 가능하죠. 뒤에는 완전절. 자, how를 두 단어,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었었을 때 뒤에 완전절. 당신이 연을 만든 바로 그 방식 나한테 보여주세요. 가능하죠? 자, 요 위에 있는 두 문장은 선행사를 쓰되 how를 안 쓴 케이스고요. 반면에 선행사를 생략해버리고 how만 쓰는 것도 똑같은 의미죠. 당신이 연을 만든 그 방식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how일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선행사는 무조건 the way, 그 뒤에는 how. 단, 둘 중에 택 1,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둘이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유념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붙는 문제들 한번 천천히 쭉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었다 치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같이 볼게요. 본문에도 나왔던 형용사나 부사 뒤에다가 enough to be. 요 enough라는 단어가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서 꾸며주죠. 형용사나 부사를 enough가 뒤에서 꾸미고 그 뒤에는 반드시 to be가 붙으면서 to이야 할 만큼 충분히 형용사 부사한, 형용사 부사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순이고요. 어순을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얘는 so와 that을 이용해서 문장 전환을 하기도 해요.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간단한 어순부터 해볼게요. 나는 선거에서 투표할 정도로 충분한 나이다. I'm old. 나는 나이인데요. enough. 충분해요. to이야 하기에 충분하리만치 나이를 먹었다 이 얘기죠. 같은 맥락으로 he's smart. 그는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to이야 하기에 충분하리만치 똑똑합니다. 밑에 거랑 연결되니까 2번만 한번 해볼게요. 그는 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 정도로 충분히 똑똑하다. 자, 똑똑하다라는 말을 충분히, 다시 뒤에 있는 말이 충분히를 설명해서 이걸 고스란히 써주시면 돼요. 그는 똑똑하다. 충분히 똑똑하다. to 이해하기에 충분히 똑똑하다. 그럼 to solve, 문제를 풀다. 이 문제, this problem. 혼자 힘으로. 요거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or himself.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뭐 이런 의미로 쓸 때 for 플러스 제기대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 충분하리만치 똑똑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나 해두시면 밑에서 한번 다시 예문을 갖고 좀 볼게요. 자, 엘버트는 was smart. 똑똑합니다. enough to be 목적어까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하리만치 똑똑합니다. 똑똑함의 정도를 이렇게 enough to be라는 부사구로 수식할 수 있죠.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so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 지금 smart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that. 당연히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필요해요. 자, 주어는 누굴까요? 주절의 주어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Albert. 남자 he라고 합시다. 알버트를 또 쓰면 안 되죠. 대명사로 he.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인데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하리 많지. 즉 풀 수가 있단 얘기죠. 똑똑해서. 그럼 너무나 똑똑해서 그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to를 조동사 can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뒤에는 똑같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면 되는데 마지막 하나. can은 현재라는 시제를 보여주고요. 지금 잘 보시면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can도 can의 의미를 과거형, 즉 could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예요. 중요한 건 얘랑 얘 이렇게 두 문장만 유념하시면 되죠. 지금 여기는 시제가 현재니까 can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 to V는 so, 얘를 좀 예쁘게 써볼까요? so 플러스 형부 that 주어 can V 얘를 얘로 다시 얘를 얘로 항상 바꿀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때 주어, 주절의 주어에서 갖고 오면 되고 이때 can인지 could인지는 주절의 시제에서 역시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밑에 심화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enough to V 사이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붙었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상 주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주절의 주어와 이 행동하는 주어가 서로 다를 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시면 되고요. 즉, 이 책은 읽기에 쉬워요. 근데 여기도 for anyone이 없다면 책이 읽어요 책을 이상한 문장이 되죠. 누구든지 읽기에 충분하리만치 쉬운 게 바로 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라는 행위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하나 유념해 두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필기 정리해 두시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2번에서 no matter how 여기는 어순 그리고 바뀌는 거 요것만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서 영작 그 다음 여기 있는 that 명사절 목적어 대절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혹은 something which나 something that을 합쳐서 그냥 what이라고 즉 something 자리에다가 what 하나만 써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 요 정도만 좀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은 영작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2번 얘기만 조금 해볼게요. 자, 원래 문장이 이거예요. 그 꿈은 무서웠다. 이걸 how를 이용한 절로 바꿔주면 how 뒤에다가 scary 요 형용사나 혹은 부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형용사 혹은 부사를 how 바로 뒤로 이동시켜주는 순간 얼마나 뭐뭐한지 즉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요런 뜻이죠. 요 앞에다가 다시 no matter 붙여주거나 혹은 no matter how를 합쳐서 however 붙여주고 scary만 뒤에 있다면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즉 그 꿈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양보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문장이 변환하는 순서 정도는 영작할 수 있게 꼭 신경을 좀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15번 마찬가지 영작에 조금 신경을 써두시는 요 복잡한 구조를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뼈대는 간단했죠?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가족을. 자, 가족은 가족인데 어떤 가족?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나 that. 그러니까 불완전절. would be moving into the home. 그 집으로 이사가게 될 그 가족. 다시 집을 수식했죠? 자, 집은 장소니까 where인가요? 아니죠. 뒤에 불완전 구조죠.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We were going to build the day. 요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where 아닙니다. 목적어 비어있죠? the day는 시간의 부사지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15번은 요거 관계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번이요. 17번은 신경을 좀 써야죠. 17번 어차피 밑에서 얘기할 거니까 19번 먼저 보시면 lie와 lay 구별하는 거 19번에서도 한번 나왔고 마지막 장에서도 한번 또 나왔었기 때문에 요건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고 밑에 가서 17번 문장을 좀만 볼게요. 자, this place was not big enough to house all the family members. 이 집은 모든 가족들을 다 거주시킬 만큼 충분히 크지가 않다. 얘를 갖다가 만약에 so that 이라고 바꿔 쓰는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까지만 주고 뒤에를 영작하세요. 똑같은 뜻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not big이 그대로 오나? 아닙니다. 크지 않다는 얘기는 작다는 얘기죠. 이 집은 너무나 작습니다. that. 그래서 자, 주어는요. 주절의 주어 그대로 갖다 쓰라 그랬죠? 단, 대명사로. 그 집은 it. 그 다음 시제는요. was, 과거죠? could. 그리고 여기 있는 not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It could not house. 뒤에는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 to be, 어순 중요하고요. so that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근데 본문 같은 경우엔 not이 있는 바람에 함정이 하나 생겼죠. so small that could not. 요거 하나 유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법적으로 강조할 만한 게 뭐 크게 없었습니다. 포인트만 조금 집어드리면 여기 동의어와 반의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번에서 특히 요거 뭐 서술형까지는 아니어도 문법적으로 충분히 물어볼 만하죠. 그 다음에 31번에 요 어순 묻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면 세 번째 페이지는 뭐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선 사실 요 35번만 잘 기억해 두시면 거의 될 거예요. 35번 얘기를 밑에 내려가서 좀 할 텐데 다시 한번 44번은 꼭 요 표현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했던 얘기. 자, 35번 좀 볼게요. 35번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앞 글자만 따서 MBCFT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make 만들고, believe는 믿고, consider 뭐뭐라 여기고, find 알아내거나 생각하다, think나 take 역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다.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만들거나 믿거나 여기거나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다. 자, 해석은 여기까지예요. 요 앞 글자만 따서 MBCFT라고 불리우는 요 단어들의 특징이 뭐냐? 그냥 목적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다라고 만들고 누가 어떻다라고 여기다. 대충 요렇게 해석하면 거의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목적어가 명사 단어가 아니라 길이가 긴 명사구나 명사절이면 반드시 뒤로 뺍니다. 이 MBCFT라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명사구나 명사절 길이가 긴 거면 반드시 뒤로 빼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 즉슨 이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반드시 가짜 목적어 it을 이 자리에 세워놔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MBCFT, it, 형, 진목적어. 대부분 이 경우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거든요. 자, 그럼 진짜 목적어에는 뭐가 오느냐? 길이가 긴 명사는 결국 명사 구나 명사 절이죠. 대표적으로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 이런 것들이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땐 반드시 뒤로 뺍니다. 진목적어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명사절은 크게 세 가지 있죠. 대 플러스 완전절, if, whether 플러스 완전절, 각종 의문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이 자리에 있으면 틀려요. 무조건 뒤로 빼서 진목적어 만들고 이 자리엔 가목적어. 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나는 그 영화가 재밌다 생각한다. 나는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게 놀랍다 생각한다. 자, 일단 포인트요. 나는 생각한다. I find. 위에 거 해보면 그 영화, 명사죠? 그냥 쓰시면 돼요. The movie. 재밌다. Interesting. 끝났죠. 목적어,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반면에요. 그가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게 목적어죠, 지금? 일단 써볼까요? He likes her. 요만큼이 목적어인데 절이네요. 그리고 놀랍다, 뭐 그냥 간단하게 surprising 정도 할까요? 자, 요렇게 해버리면 윗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지만 밑에 문장은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요. MBCFT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구나 명사 절이 올 땐 반드시 뒤로 이동시키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처리를 한다고요. 자, 맞게 한번 고쳐볼게요. 요만큼이 뒤로 이동해야죠. 그리고 요 자리에는요. 가짜 목적어, it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절 안에다가 절을 집어넣은 케이스가 됐으니까 여기는 자연스레 접속사, 대절이 들어가겠죠. 요만큼이 목적어절, 정확히 말하면 진목적어 절이 됐고요. 얘가 가목적어가 됐죠. 보기 좋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만큼. 위에 있는 예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아니 위에 있는 형태랑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find라는 동사 뒤에다가 목적어 하나, 목적격 보어 하나. 네, 목적어가 그냥 명사일 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반면에요. 목적어 자리에 뭘 쓰면 명사 구나 명사 절처럼 길이가 긴 걸 목적어로 쓰게 될 땐 반드시 뒤로 빼서 진짜 목적어 만들고 이 자리를 절대 비워두지 마시고 가목적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전문을 끝내면 맞는 문장이 되죠. 자, 문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복잡한데 일단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한번 봤고요.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